예, 그럼 방송통신대학교 권승태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권수태입니다. 초대해 안녕하세요.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좋은 자리에 누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공유 중이되는데 다시 할게요. 공유를. 이제 공유를 다시 하겠습니다. 예, 보이시나요? 예, 보이시나요? 지금은 보입니다. 예, 예. 잘 예, 보입니다. 지금부터 노인을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미디어 쓰기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하겠습니다. 예, 그 신원사판이라는 말 다 아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가 항상 했던 말입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이 말이 그 당나라 시대에 그 관료를 뽑는 그러한 기준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20세기 우리 한국에서도 내려온 것이죠. 한국에서까지. 근데 여기서 이제 지금 21세기에서 사실은 이거를 똑같이 말한다는 건 어려운 거고,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는 이 서가 가장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서가 바뀌니까 이 생각, 판단도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제가 볼 때는 이 서 쓰기가 바뀌는 것이 거의 혁명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 때문에 또 디지털 이주민들은 어려워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제 디지털 이주민, 어떻게 보면 이제 중장년 그 기성세대들인데, 기성세대들은 이러한 육필, 그 직접 이렇게 종이다가 쓰는 이러한 글쓰기에 익숙하죠. 그래서 이런 글쓰기는 종이다가 글을 쓰거나 그림을 그리게 되면은 한번 그리게 되면 고정이 되고 또 일방적이고 또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하나의 또 미디어에서만 볼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미디어적인 특성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그 기성세대들은 새로운 거를 새로운 미디어를 할 때도 이런 예전 미디어의 습관에 따라서 뭔가를 쉽게 하지 못하고, 쉽게 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잘못했다가 그게 뭐 손상이 되거나 또 순서가 잘못돼 가지고 아주 낭패를 겪을까 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새로운 디지털,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기계죠. 새로운 기계를 만지는데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로운 세대, 디지털 네이티브의 세대들은 사실은 굉장히 쉽게 또 자유롭게 컴퓨터 글쓰기를 하거나 또 컴퓨터를 사용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이제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원본이 없고 원본이 손상될 수도 없고, 그리고 순서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무서움이 없이 하고 막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쉽게 그 언어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디지털 리터러시의 첫 번째 관문이 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성세대들은 그런 물리적인 그런 아날로그 문화의 어떤 습관 때문에 좀 무서워하는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 상황에서는 쉽게 디지털의 문화를 쉽게 배우기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디지털 미디어를 이제 쓰는 건데, 여기 쓴다는 거는 사용한다는 면도 있지만은 그야말로 라이팅 또는 뭐 그린다 이런 기능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꼭 이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기성세대들도 자유롭게 그런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자기 생각과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또 거기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재미있는 시대를 살 수가 있는데, 그 태도를 안 바꾸게 되면은 계속 예전에 머물러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이 주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장점들을 누릴 수가 없죠. 특히 요즘같이 뭐 AI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엄청난 장점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그냥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러한 이제 그 중장년층, 특히 노년층 같은 경우 가장 큰 문제죠. 뭐 은행 업무도 요즘에는 하기도 어려워지고, 뭐 음식 주문도 어려워지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는 이제 빙산의 일각이고, 앞으로 5년 아래 또 어마어마하게 또 변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사회가 그야말로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서로 연계가 되게 되면서, 온라인 그 디지털 쪽을 못하게 되면은 생활이 거의 뭐 힘들 정도로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디지털 기기에 대해서 무서워하는 장노년층 같은 경우는 생활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뭐 관공서에서 뭐 키오스크 누르는 방법, 앱 같은 거 누르는 방법, 이런 거 수준으로 가르쳐 주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제가 볼 때는 전혀 해결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뭐냐면은 우선 태도를 바꿀 수 있도록, 아까 이제 앞선 교수님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인문학적인 그런 이해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문학적인 이해라는 거는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우리 이 인류가 제가 볼 때 가장 급격하게 혁명적으로 바뀌는 현 시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런 그 디지털 전환의 역사, 이런 것들을 재미있게 이해를 시켜주고,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디지털 기기라는 것이 뭐 복잡한 코딩이라든지 프로그래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냥 쉬운 이미지 가지고 클릭을 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그 시각적 인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서자적 이해와 시각적 인지, 이 두 부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 뭐 이렇게 제 아이패드가 연결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예. 제가 볼 때 이제 컴퓨터라는 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전에는 계산기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명령어를 쳐서 하는 그러한 이제 어려운 기기였지만은, 지금은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보면서 클릭하는 그런 GUI 기반, 그야말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로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그 GUI의 요소들을 이제 우선 역사적으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하면은, 우선은 이 윈도우라는 것을 이제 기본적으로 창이라는 것을 기본 우리 현실 사회에서 차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지금 73년도에 나온 제록스 파크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알토라는 지금 컴퓨터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것은 이제 알토 컴퓨터에 지금 이 모니터가 세로로 돼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제록스 그 회사가 종이 프린터 회사고, 종이를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로로 쓰니까, 그래서 이제 세로로 처음에는 이렇게 모니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모니터 하나를 보게 되면은 그런 전 창이 있고 윈도우가 있고 메뉴가 있고 아이콘이 있고,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가 쓰는 인터페이스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최초로 이 알토라는 컴퓨터가 이런 GUI를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 컴퓨터가 뭐 몇천만 원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었던 것이고, 사실 이걸 대중화시킨 거는, GUI 컴퓨터를 처음으로 대중화시킨 거는 애플 스티브 잡스의 매cin토시가 대중화시켰죠. 그래서 이 매cin토시의 이 GUI를 보게 되면은 지금 컴퓨터하고 비슷해요. 그 상단에 보면은 이렇게 메뉴바가 있죠. 그죠? 그래서 그것들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아이콘도 우리가 이제 익숙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데스크톱이라는 이제 책상 위죠. 책상이라는 현실 세계의 개념들을 재매개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책상 위에서 우리가 글도 쓰고 뭐 서류도 정리하고 작업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컴퓨터 데스크톱에서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작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러한 컴퓨터 GUI가 전 세계적으로 또 대중화된 것은 95년도 윈도우 9호가 나오게 되면서 그렇죠. 그래서 이 윈도우 9호가 세계에서 가장 잘 팔린 그러한 운영체제가 되게 되면서, 우리들은 이제 대부분 이제 기성세대들도 이렇게 윈도우를 통해서 컴퓨터 세계에 입문을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윈도우에 이런 지금 쓰고 있는, 여러분들도 아마 윈도우 10을 주로 많이 쓰고 있을 텐데, 윈도우
보게 되면은 이렇게 메뉴바는 위에 없고 밑에 반대로 밑에 태스크바가 있어가지고 이게 밑에 이 로고를 윈도우 로고를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이제 운영체제가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 윈도우라는 운영체제는 이런 그 데스크탑, 바탕화면뿐만 아니라 그게 기본으로 있으면서 또 하나의 기본은 파일 탐색기입니다. 그래서 파일 탐색기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익숙한 지금 이게 GUI죠. 근데 이제 보게 되면은 제일 상단에 이렇게 메뉴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도구가 있어. 메뉴 도구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이제 하단에 왼쪽을 보게 되면은 이게 탐색창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내용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탐색창에서 클릭을 해가지고 각각의 폴더의 내용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익숙한데 이런 그 UI가 GUI가 그대로 이 모바일이나 또 이 웹으로 이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웹페이지 같은 것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메뉴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윈도우에 익숙한 사람들은 금방 디지털 리터러시를 빨리 터득할 수가 있는데 이제 윈도우를 거치지 않는 그런 이제 노년층이 사실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노년층에게 이런 윈도우를 거치지 않는 노년층에게는 디지털의 메뉴라든지 도구 이런 것들이 마치 외국어처럼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것을 하나하나 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공통된 그런 메뉴와 공통된 규칙 이런 것을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외국어의 문법서를 통해 가지고 외국어를 배우듯이 그런 매뉴얼 문법서를 개발을 해서 그걸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그러한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학습 텍스트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이 윈도우에 있어서 또 기본이 될 수 있는 또 요소가 설정이잖아요. 그래서 이 설정이라는 것은 또 그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모바일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애플리케이션에 보면은 항상 이런 식의 톱니바퀴가 있죠, 그죠? 이런 걸 누르게 되면은 그 기기에 설정을 개인화시킬 수도 있고 거기 있는 앱을 제거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장치를 또 연결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런 그 설정.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설정, 그리고 이제 파일 탐색기, 메뉴 도구, 요 세 가지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디지털 미디어의 핵심적인 개념이다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이 개념을 모르면은 한마디로 ABC, 기억, 니은, 디귿을 모른다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 대부분들은 장년층들은 윈도우를 거쳤기 때문에 이런 ABC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근데 여튼간에 컴퓨터라는 것은 계산기에서 출발했지만은 현재로는 이렇게 문화 기계, 모든 문화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기계가 됐고, 그리고 메타미디어라고 해서 모든 미디어들의 어떤 총괄적인 그러한 이제 미디어죠. 그래서 이제 이 컴퓨터가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깔려져 있다고 하면은 이런 다양한 애플리케이션들이 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서 일종의 행동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컴퓨터가 여러 가지 행동을 하는 그러한 이 메타미디어로서 이해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이 디지털의 전환이라는 것은 결국은 컴퓨터가 개인 도구화 되는 것이고 컴퓨터가 이렇게 개인의 표현 도구 또 예술 표현 도구가 됐기 때문에 이 시대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고 문화가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맥락을 아는 것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태도가 바뀔 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제 이 전환하는 과정에서 뭐가 깨졌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안 나오는데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범용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이제 워드가 제일 일찍 나왔어요. 워드가 나오고 85년도 일러스트레이터, 파워포인트, 엑셀 그리고 90년도에 나온 것이 이제 한글
우리 아래 한글이 지금 있는데 아래 한글이 있습니다. 아래 한글 그리고 또 포토샵 여기 포토샵이 있는데 제가 이게 포토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그 그 편집 도구 프리미어 프로 그리고 애프터 이펙트 아크로베트 또 구글에서 나온 독스 시트 슬라이드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이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기 중에서 한두 개는 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워드 같은 것, 또 아래 한글 같은 것이 이제 원래는 이제 1984년도 맥킨토시 맥라이트에서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이런 제품이 나왔는데 이 제품도 보시다시피 지금 아래 한글 워드와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위에 메뉴, 파일, 에디트, 설치 이렇게 있고 그 밑에 도구가 있죠, 그죠? 같은 그 이해로 계속 똑같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래 한글도 똑같죠. 위에 메뉴 있고 그리고 밑에 도구가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워드, 이거 워드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 뭐 아래 한글이든 워드든 아래 하나만 확실하게 할 줄 알면은 사실은 다른 애플리케이션을 좀 쉽게 쓸 수가 있어요. 또 이거는 구글의 독스인데 구글의 독스도 그냥 똑같습니다. 똑같이 위에 메뉴 도구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제가 학생들 지금 디지털 네이티브인 학생들에게 제가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운영하면서 과제를 구글 독스를 써가지고 제출하라고 했는데 잘 못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워드와 아래 한글을 다 쓸 줄 아는데 독스는 또 못해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본인이 익숙한 거 외에는 안 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그냥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주로 아래 한글을 쓰는데 갑자기 독수라고 쓰라고 하니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아래 한글을 쓴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독스에서 이제 붙여넣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독스가 아래 한글이나 워드하고 똑같은데 그것이 아마 똑같지 않을 것이라고 또 뭔가 쓰는데 어려울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런 두려움은 제가 볼 때 기성세대는 더 심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어도비 제품들은 이제 좀 더 복잡한 아무래도 이제 그런 뭐 그 편집이라든지 또 이미지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좀 더 복잡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지만은 이것도 기본은 역시 위에 상단의 메뉴 그리고 밑에 보면 이렇게 도구가 있잖아요. 도구가 있고 또 패널이라고 해서 그런 도구와 메뉴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을 통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널 목록이 쫙 있죠. 그래서 이런 패널들이 뭐 프리미어, 애프터 이펙트, 일러스트레이터, 그리고 포토샵 뭐 등등 어도비 제품들에는 공통적으로 있는 게 꽤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제가 일러스트레이터부터 시작해서 포토샵, 프리미어 또 여기 지금 한글로 되는 게 이제 지금 이게 그 아래 한글입니다. 아래 한글. 아래 한글이고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독시트 그리고 슬라이드이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쓰는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의 메뉴들을 이렇게 정리해 봤는데 여기서 이제 볼드체 빼고 일반 글씨 같은 경우는 다 공통된 요소죠. 공통된 메뉴란 것이죠. 파일 그리고 에디트 뭐 타입이라든지 이펙트 뭐 뷰 헬프 윈도우 이런 것들은 거의 모든 애플리케이션의 공통된 메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만 확실하게 배우면은 나머지 것들은 거의 80%를 했다고 보는 거죠. 예,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합니다. 단지 이제 나머지 20, 30%가 각각 애플리케이션의 고유한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메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는 오브젝트를 만드는 소프트웨어고 포토샵은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 프리미어는 비디오 클립을 통해서 시퀀스를 만드는 것이고 에펙은 컴포지션, 합성을 하는 거나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것이고 어크로베트는 이제 문서를 보안이 있는 문서를 만드는 것이고 또 워드도 이제 그리거나 디자인하거나 그런 것이고 파워포인트는 역시 디자인이라든지 또 애니메이션을 만들거나 슬라이드 쇼를 하죠. 이런 식으로 엑셀은 이제 계산하는 것이고 이런 몇 가지의 고유한
메뉴 빼고는 대부분 다 그냥 공통된 메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게 이제 공통된 메뉴죠, 그죠? 예. 그래서 파일, 편집, 삽입, 보기, 서식, 레이아웃, 도구, 도움말, 효과, 레이어, 창. 예. 그래서 파일은 이제 세문서 만들거나 저장하거나 또 가져오기를 하거나 내보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지금 여기 있는 것이 일종의 계열체, 그러니까 기억으로 봤을 때 계열체인데 일종의 이제 그 하나의 그 디지털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의 언어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그 언어에 있어서 계열체적인 그런 체계를 지금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 계열에는 다양한 또 계열이 있죠. 파일 안에는 또 세문서, 저장, 닫기 이런 계열이 있는 것이고 편집에는 취소, 서식 이런 계열이 있고 밑에 다 이런 계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계열들이 가장 대부분 아까 말했던 공통 메뉴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결국은 이게 뭐냐면은 일종의 예전에 코딩을 통해서 컴퓨터에 명령어를 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단지 명령어를 치지 않고 이제는 메뉴를 클릭을 해가지고 컴퓨터에다가 어떤 행동을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기본 행동을 하게 하는 메뉴, 그 메뉴를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그 애플리케이션을 쓴다 하더라도 빠르게 적응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또 이거는 여기에 만약에 이제 통합체적인 과정을 본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 미디어 애플리케이션을 그 언어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문법화 시킬 수는 없는데 그런 것도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이제 그러한 그 아주 원천적인 구조는 있죠. 그러니까 컴퓨터가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뭔가 작업을 한 다음에 출력하는 시스템인 것처럼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이 파일에서 세문서를 만들고 뭔가를 가져온 다음에 뭐 입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거기다가 뭔가 글이라든지 그림을 또 입력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조작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보내기를 하는 선생님, 것이 예, 죄송합니다. 이게 오늘 시간이 굉장히 뒤에 오늘 논문이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좀 예, 예,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예. 죄송합니다. 그 미디어에 공통된 그런 독립된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고정성이 아니라 그런 가변성에 맞는 이런 기술들이 있는 것이고 일방성이 아니라 상호작용성에 맞는 이런 기술들이 있고 다 이런 기술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기술들을 이제 그런 공통된 메뉴와 툴을 통해서 공부하게 되면은 쉽게 이제 적응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발표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권승태 그 미디어 영상학과 교수님께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아이고 큰일 났다 싶습니다. 저도 이제 더 많이 배우고 앞으로 더욱더 이렇게 이런 복잡한 프로그램들이 우리 일상적인 삶에 들어올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위세대 같은 분들은 정말 그 문자 하나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여전히 그 스마트폰이나 그런데 전혀 스마트하지 않게 전화기로만 사용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앞으로는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우리 실생활에 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될까? 또 그전과 더불어서 이 그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이 사람들을 소통을 막고 그리고 굉장히 사상적으로 편향되게 하는 그런 중요한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이제 인문사회학자들이 생각하는 또 디지털 리터러시는 그쪽이거든요. 앞으로 이제 그런 분 많이 토론되기를 바라고요.